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의가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편하게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서 제가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 전 대표가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지 이 사건의 뿌리를 먼저 짚어봅시다. 2021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두 가지 발언을 했어요. 하나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 즉 거짓말이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1심에서는 어땠냐? 작년 11월, 법원이 이재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판결이었죠. 그런데 2심,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은 이걸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제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결정됩니다. 무죄면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고 유죄면 대선 출마는 물 건너가는 거죠. 조선일보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이재명의 방탄이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왜 대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자, 여러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뭔지 아셔야 해요. 대법원은 보통 4명의 대법관이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달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어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대법원의 올스타 재판이에요. 다만 이번엔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해서 12명이 심리합니다. 왜 전원합의체로 갔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소부에서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 둘째,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셋째, 국민적 관심이 엄청 큰 경우. 이재명 사건은 딱 3번째에 해당하죠.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중앙일보에서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보도했죠. 그리고 이번 전원합의체,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4월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그날 바로 첫 합의기를 열었어요. 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간다고 하니 이건 정말 속전속결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선 전에 끝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속도 심상치 않죠? 자,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을 좀 볼까요? 이재명은 2심 무죄를 받고 한숨 돌렸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 여전히 긴장 상태일 겁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의 대선 출마 불가, 거기에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해요. 이건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죠.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방탄 전략을 썼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압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심지어 이재명 선고 직전에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정의로운 정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솔직히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최근 일정도 좀 이상해요. 갑자기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대법원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행보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대법원의 속도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봅시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보면 선거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나와요. 이재명 사건은 6월 26일까지 결론이 나야 하죠. 그런데 이번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고 해요.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이고요. 만약 대법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를 내리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5월 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며 빠른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이재명이 대선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이 사건이 예상 밖의 중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죠. 여러분, 이건 정말 정치와 사법의 치킨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사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을 속인 거짓말의 문제예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게 정말 사실일까? 백현동 용도 변경이 정말 국토부 압박 때문이었을까? 1심에서는 이 발언들이 허위라고 봤고 2심에서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원 예산까지 늘려줬다는 논란도 있었죠. 중앙일보 사설에서 법원 회유 논란을 지적했어요. 이게 과연 정의로운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똑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논란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사전투표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선관위의 외국인 개입 의혹, 자녀 채용 비리까지 터져나오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죠. 이재명 사건과 사전투표 논란,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사건을 정쟁 소재로 삼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뜨겁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해요. 보수 진영이 이재명 사건을 기회로 삼아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수 유권자들, 지금이 정신 차릴 때예요. 대법원 판결,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법조계 전망은 엇갈립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변호사는 5월 초 결론 가능이라고 했어요. 만약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겁니다. 하지만 유죄가 나오면 그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국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믿고 싶어요. 조선일보가 사필규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여러분, 이재명 사건 그냥 두고 볼 건가요?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에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속도전,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모든 게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